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금융지주의 글로벌 리서치 실장으로 있는 전민규입니다. 예, 제가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지금쯤 거의 끝을 맺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올라왔는데 뭐 시작이 좀 늦더라도 끝은 빨리 좀 끝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원복 총장님을 처음 뵙고 당연히 강연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굉장히 좀 전율을 느꼈는데요. 세상이 저렇게 많이 우경화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준비한 거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놀랐습니다. 뭐냐면요, 금융위기, 그러니까 그 2008년에 발생한 미국 금융위기가 그 이전과 이후로 좀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도 우경화가 너무나 많이 진행된 끝에 발생한 참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거하고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신자유주의라는 게 사실은 어떤 우경화, 경제적인 의미에서 또 정치적인 의미에서 우경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횡행하던 시대가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크게 심화됐던 시기가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사실은 뭐 규제 철폐라든가 뭐 이런 자유시장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추구하는 그런 사상인데요. 그 시작은 1970년대 나타났던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 급등하면서 그러지 말고 시장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나오면서 신자유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세계화, WTO의 출범, 무역 자유화, 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민영화, 뭐 이 모든 이런 아젠다들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측면에서 있던 우경화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대참사를 가져왔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자, 신자유주의 시대의 그 최대 승자가 의외로 중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출 무역 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싼 그 인건비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중국이 저렇게 잘 나가니까 석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똑같은 석유 물량을 팔아도 이 연 500억 달러 팔던 사우디가 3,500억 달러의 석유 수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게 그 패러다임입니다. 승자는 중국과 원자재 생산국이었 그런 나라들이었죠, 그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 질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그 과거의 그 질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엔티를 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는 안 된다.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자, 중국은 과거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비해서 GDP가 10분의 1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60%, 아마 작년께 집계가 되면 뭐 또 한 65%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꼬장꼬장하고 힘센 상대방이 생긴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엔티를 거는 거죠. 시리아 폭격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엔티를 걸고, 그죠? 자, 이런 중국의 등장은 미국 입장에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너무 이 힘이 세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제조업 고용이 600만 개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미국이 과거의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정책을 바꾸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경제 저성장이라든가 무역 축소, 저물가 이런 것들의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당연히 새 판 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미국이 중국의 정치적으로 너무 커졌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새 판 짜기를 원하고 있는데, 새 판 짜기 원하는 걸 알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제조업을 다시 자기가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중국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중국 봉쇄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고 영내 다자간 국제기구에 참여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이권에 미국의 발을 걸치겠다, 더 강하게 걸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군사력도 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게 가지고 있는 영향은 중국의 수출 감소입니다. 그렇죠? 대미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무리 경쟁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를 내수 성장 축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수출하던 나라가 갑자기 내수 선언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사적으로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중동에서부터의 석유 수송로를 보시면 다 미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일부라도 이 남사군도라도 중국은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미국 눈치 안 보고 석유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내 눈치 안 보고 네가 마음대로 하는 거 싫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하고 손잡고 중국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그죠? TPP 하고 있고 이 남사군도 지역에서 이거 네 땅 아니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군함을 보내서 슥슥슥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결과는 뭐냐면요. 중국을 경제적으로 쪼그라뜨리고 싶어하는 미국의 의도, 중국을 봉쇄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렇죠. 일본한테는 그 대신 나랑 같이 손잡고 중국을 한번 쪼아보자. N 약세 너는 해도 돼. 외국에서 해외에서 무력 사용 아우 너는 해도 돼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인가? 자, 미국은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어요. 성장률이 높아지고 투자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모든 숫자들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내부적으로는 제조업 R&D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늘려가지고 고용 늘리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 물론 뭐 일본은 수출은 확대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경제가 침체다 보니까 수출이 잘 늘지는 않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이 너무 적자했던 나라들은 적자를 줄이고 싶어 하고 있고 너무 흑자했던 나라들은 흑자를 줄이고 싶어 하고 있고 너무 서비스업에만 치중했던 미국은 제조업으로 좀 가고 싶어 하고 있고 너무 제조업에 갔던 나라들은 이 서비스업을 좀 보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산업들이 다이버지가 됐던 것들이 이제 컨버지 쪽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 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거의 별로 개선된 게 없어요 지금요.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보는 거에서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자, 해마다 이 연말 되면 내년에는 좋아질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정치적 봉쇄 기조와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어떤 체질 개선 일부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중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자기네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되고 있는데 내수로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고쳐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파열음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주식시장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도 몇 년 더 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컷 이야기해놓고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허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구조는 굉장히 오래 갈 거다.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우리 역량이 너무 아직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뭐 예를 들어서 3%가 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들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넘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기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작년에 봤던 성장률에서 우리가 더 좋아지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그 발표를 들으셔야 될 테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